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이사장 김동만입니다. 우선 영상으로나마 한국노동공제회 회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국노동공제회 회원이라면 꼭 봐야 하는 필수교육 영상입니다. 공제회의 개념부터 공제회가 어떤 활동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본 교육이니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 운전자 지부 이상국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공제의 역사, 즉 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물질 문명의 시대로 들어선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 시작은 18세기인 근대 시대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대 시대의 시작을 알린 건 영국의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많이 일한 만큼 자유와 복지도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초창기 산업혁명 당시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잠잘 곳이 없어 관짝에 누워 자거나 밧줄에 기대어 자기도 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2400시간이었던 영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830년 3300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1993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호프 한잔하며 서로 힘든 생활에 대해 넋두리도 하고 서로의 처지를 얘기하다가 힘들 때 서로 돕기로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제회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공제회는 상호부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두레라는 공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도와 함께하기 위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돈이나 쌀과 같은 곡식을 조금씩 내어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져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개 문화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생겨난 공제 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우리나라에 두레와 개라는 공제 문화가 존재했고 일제시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노동공제회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새로운 노동공제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입니다. 앞에서 공제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셨고 이제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를 찾을 때 알바천국 같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물건 구매는 어떻게 할까요? 쿠팡, 옥션, 지마켓 이용해보지 않은 분은 없으시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 택시를 탈 때나 대리운전을 요청할 때에도 앱이 아니면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이렇듯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플랫폼 경제를 통한 플랫폼 노동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장은 되어도 정작 플랫폼 경제를 이끌어가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대보험을 비롯해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야간, 휴일 수당은 물론 대체휴가, 유급휴가, 퇴직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해고도 쉽게 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들은 방송작가들을 직원처럼 지시하고 업무를 요구하면서 해고할 때는 프리랜서라며 그냥 아무런 보장 없이 내보냅니다. 임직원이 70여 명 되는 군산의 유명한 빵집에서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돕던 가사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산재 책임을 회피하려 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강사일을 해도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혹은
자영업자 신분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활동수당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도 개별적이거나 분산적으로 하고 있어 집단적으로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현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 보호와 사회적 보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공제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송명진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간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는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같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함에 따라 사각지대의 영역이 확장되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적 쟁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를 핵심 운동 목표로 정했습니다. 전국 연대 노조를 설립하는 한편 불안정 노동 직종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한국 가사노동자협회, 한국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노동 당사자 단체들과 연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 당사자 단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택배 프리랜서 강사 조직까지 함께하게 되었고 노동공제회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노동공제회 사업은 크게 특별사업, 기본사업, 직종별 사업, 기반조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집중될 사업은 목돈 마련을 위한 응원이자를 지급하는 특별사업입니다. 공제회 회원이 시중은행의 적금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월 납입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상, 질병, 실업, 이직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이자에 대한 재원은 금융산업 노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본사업은 1인 5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 이수, 직무테스트, 면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시행 및 관리와 치료를 연계해주는 건강증진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직종별 공제사업은 배달 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실습을 병행한 안전교육과 업무 초기의 적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반 조성 사업에는 개별적 분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거점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이 포함되어 있고 플랫폼 노동자를 안전보건 교육 강사로 육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노동공제회 회원 여러분, 교육은 잘 들으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노동공제회는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이정표를 세워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의 권리 정진과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